IT 인플루언서 블로그 4개월차 수익 1방문자 수 공개, 퇴사 후 본업 블로그로 살아가기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8월 말부터, 즉 올 8월 말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저는 여러 개 블로그를 운영했었고 다양한 주제의 블로그를 관리했었는데 8월 말부터 시작한 블로그는 생성연도가 2010년도 블로그지만 글을 미리 써 놓은 것이 없고 2016년, 2015년 9월이죠 정확하게. 그 전에 글을 어느 정도 썼던 블로그가 아닌 이상 최적화 블로그는 사실 되게 어렵다는 말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직접 그렇게 글을 본격적으로 올인해서 해봤는데 최적화 불이 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참고로 일단 저는 이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여러 개 블로그 작품질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로 다른 블로그도 직접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임을 참고해 주세요. 신생 블로그와 차이점은 비교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현재 한 가지 주제로만 적어서 노출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블로그 로직 중에 C랭크화, 그 다음에 다이아 로직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한 가지 주제로 계속해서 집중적인 글을, 전문적인 글을 썼을 때 블로그와 상위 노출되기에 유리하고 그렇게 되게끔 로직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식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한 주제로만, 즉 IT 관련된 주제 하나로만 글을 써서 블로그가 약 4개월이란 짧은 기간 안에 하루 방문자 수 2,000명 정도의 어쨌든 결과를 냈고 인플루언서도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1방문자 수는 아까 말했듯이 IT 블로그, 즉 약 4개월 된 IT 블로그 하루 방문자 수는 최근 2,000명 내외로 나오고 있고요. 원래는 얼마 전까지 1,500에서 2,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주말 같은 경우는 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수익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다른 블로그, 그건 인플루언스 블로그는 아니죠. 건강 관련된 주제 블로그에 비해서도 일일 수익은 적은 편이에요. 약 2,000원 내외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 이조차도 최근 한 달 정도, 즉 한 달 반 정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에드포스트 수익이에요. 수익은 에드포스트 수익. 그런데 이런 IT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블로그 또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는 부가적인 협찬과 원고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인플루언서 홈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는 수익도 사실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인플루언서 홈페이지에서 제가 일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1위 하고 2위 하고 3위 어쨌든 안에 들어서 푸광이라고 하죠. 프리미엄 광고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릭이 없어 다시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됐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인플루언서 홈페이지를 타고 제 블로그로 직접 들어오는 유입수가 늘고 있다는 거. 얼마 전에 17일부터 로직이 다시 또 변경이 됐죠.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탭이 따로 생겼는데 뭐 이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키워드 챌린지라는 제도 안에서 또 순위권에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일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데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원고 한 개당 5만원 정도의 원고료를 받고 약 3회 정도 계속해서 포스팅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어떤 상품이나 리뷰성 그런 글은 아니고 업체에서 전문적인 IT 관련된 글을 제가 받고선 직접 글을 쓴 거예요. 이런 부분이 협찬 문의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장점인데 다만 어쨌든 이런 협찬 가격 조건이 또 맞아야 되는데 일부 마케팅 업체들에서도 계속 협찬이 들어오고 그런 문의나 메일이나 쪽지가 왔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것까지 진행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블로그 지수나 실질적 블로그를 키우는데 방해 요소가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노력 대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료는 1방문자 수와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단가와 시세가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방문자 1만에서 2만 정도 되는 파워블로그의 경우는 하루 원고료가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형성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높이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포스팅한 글의 주제와 종류, 글수, 상품 리뷰
글인지 아니면 뭐 단순 정보성 글인지 뭐 사진과 글 그런 퀄리티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고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찬 업체와 같이 조율을 하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그 업체와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하는 분위기죠. 저는 일단 중간에 마케팅 업체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직접 연결을 원고료도 상승하고 조건도 좋게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직접 또 전화해보고 연결하는 방법도 저는 선택해봤고 몇 군데 직접 업체들의 시도를 해봤어요. 이제 블로그 관련해서 이런 블로그를 갖고 있는데 전 현재 업체와 관련된 연결점을 찾고 싶다라고 직접 통화를 해봤고 4군데 정도 통화해봤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제 블로그 영향력이라든지 그 업체에서도 일단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직접 아예 맡겨버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의 방향은 블로그 1방문자 수 5,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향후는 1만 명 이상의 파워블로그 되기가 일단 목표예요. 원고료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블로그가 되는 건데 현재로서도 한 PC 업체에서 중소기업 PC 업체에서 PC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원고료 10만원 이상을 조건을 걸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한 전문적인 글을 계속해서 포스팅 했을 때는 좀 더 그런 원고료나 주어지는 상품 협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책과 강의를 병행할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지금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지만 구체화되진 않았죠. 이런 부분들은 향후 내가 어느 정도 이 블로그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춘 후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누군가 만약 퇴사 후 분업 블로그로 살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 회사를 퇴사 후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해봤잖아요. 저는 마케팅 업체에서도 일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비추합니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루 10시간 이상 블로그에 투자할 수 있고 1년은 버틸 수 있는 자금과 지식, 전문적인 어느 정도의 지식, 그런 부분 자신이 있다면은 또한 글쓰기에 자신이 있고 아니면 뭐 블로그를 쓸 때 사진이나 여러 가지 뭔가 지금 자기만의 독특한 좀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갖춘다면은 전 전업으로 하는 것을 물론 괜찮다고 생각을 말하고 싶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결론적으로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5, 6개월 정도 전업 블로그 살아보면서 어느 정도 수익은 냈어요. 제가 10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0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 블로그 수익만으로는 안전성 문제, 수익성 문제, 투자 시간 대비 수익도 정말 미비한 부분이 많고요. 특히 에드포스 수익 같은 경우는 1만 이상 되는 파워블로그조차도 100만원에 150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것도 뭐 주제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요. IT 블로그 같은 경우 제가 아는 분도 어쨌든 1만에서 2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 150 사이면 실질적으로 그 외의 협찬이나 다른 업체와의 연결된 원고료에서 많은 수익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또한 항상 위험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그 글만 그대로 쓰고 링크를 막 붙였다가는 저품질이 올 수 있고 하루아침에 블로그가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또 로직을 계속해서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은 좀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런 뭐 파워블로거들이나 뭐 월 수익 500에서 1000 이상 뭐 디지털 노마드를 꿈꾼다고 한다면은 블로그 쪽으로 그것만 갖고 블로그로 뛰어드는 것에서 저는 그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고 블로그 전업 블로그로 온다는 거는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막연하게 현재 있는 파워블로그들과 비교하면 오산이고 최소 몇 년 정도 이런 누적된 과정을 통해 지금의 성과를 이룬 거잖아요. 지금의 성과나 결과만 보고 그들이 연태까지 했던 시행착오나 그런 과정들을 잊어버린다면은 사실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비단 블로거 세계뿐만 아니라 어떤 온라인 마케팅, 그 다음에 영업 모든 부분의 상위 클래스에 드는 분들은 다 많은 시행착오와 과정 겪었고 그 후에 이룬 결과잖아요. 그 많은 과정 중에 경쟁 중에 지금은 냉정한 말로 살아남은 거죠. 그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실패를 겪거나 어쨌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기승전 결과만 보고선 그것을 권장하는 것도 사실 무책임한 것 같고, 또 그런 부분 물론 긍정적으로 해서 어떤 동기부여나 그런 것을 희망하게 해주는 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자기 수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무조건 이것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말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저 또한 몸으로 진짜 뛰어들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어쨌든 갈아 넣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실패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뭐 큰 성과를 이룬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하게 말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는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취미로 운행하거나 뭐 개인 브랜딩으로 활용한다. 즉 개인 브랜딩이라는 부분은 사업장이 있어서 자기 개인 사업장이나 쇼핑몰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용, 개인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나 그런 브랜딩을 할 때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아직까지 통합 검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 자체적인 어떤 이 블로그나 아니면 온라인 이런 것을 통해서만, 마케팅이라는 그런 부분만 통해서만 수익화를 꿈꾸고 실현하고 싶다면은 이거는 좀 사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블로그도 마케팅의 한 부분에 속하지만 이 자체로 어떤 큰 수익을 내는 거는 안정성으로 고정적으로 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소수 있지만 정말 소수 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월 만약에 1,000만원, 2,000만원을 버는 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 지속적이진 않아요. 월 1,000 벌다가도 200, 300, 심지어 1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블로그를 운영해서 예를 들면 저도 직접 쿠팡 파트너스를 진행하면서 하루에 16만원, 뭐 10만원, 몇만원 정도 이상 수익을 내서 내봤지만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특히 저품질이 걸 경우가 많고, 쿠팡 파트너스를 블로그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저품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돼요. 그런 리스크를 반드시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어쨌든 다른 부분 이야기지만 블로그가 아닌 다른 제휴 마케팅 아니면 뭐 CPA, CPS 등 그런 작업을 블로그가 아닌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작업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뭐 게릴라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얘겠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닌 이상 계속해서 마케팅 자체만으로 어떤 수익을 내겠다, 뭐 디지털 노마드 살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거는 또 반대로 말하면 어디서나 일을 해야만 하는 디지털 노가다가 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